바로 목요일 박정호의 스팟 순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뭐 기대가 됩니다. 정치구단 골드보이 박지원 민주당 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요즘은 살만 나잖아요. 살만 나죠. 아니 예. 이재명 대통령이 되니까 월드컵 연속 11회째 확정졌죠. 본선에 올라가고 네. 쿠웨이트전에서 4대0. 그렇네요. K컬처 K컬처. 뮤지컬도 톤이상 6개 작품상을 받아 휩쓸잖아요. 와. 손흥민도 잘하잖아요. 손흥민도 잘한다. 제가 자꾸 얘기했지만은 네. 어떻게 만들어 놓은 문화인데 한국 영화인데 윤석열 집권 3년간 그러게. 1,000만 넘는 관객 동원하는 영화가 안 나왔다니까요. 이 문화라는 게 그렇게 정치하고 밀접한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예. 장점인 중국 주석하고 정상회담 하는데 어떻게 해서 한국 영화가 그렇게 잘 됩니까? 저하고 나눈 얘기인데 네. 민주주의를 하면은 문화가 잘 됩니다. 이렇게 하시더라니까요. 그렇네요. 진짜 그렇네요. 지금 윤석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마라. 네. 이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저에게 문화부 장관하고 말씀하신 건데 그래서 네 이름이 박지원 아니냐 했는데 지원하십니다. 문화예술인들은 네. 간섭을 하면요 창작력이 후퇴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영화 예. 가이질하지 마라 안 했거든요. 네. 그것이 오늘날 그리고 그때 당시 1,500억을 내가 장관하면서 예술 문화 영화에다 지원했어요. 이게 지금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골프협회 있죠. 골프협회. 박세리가 LPGA에서 우승하니까 네. 내가 장관하면서 10억을 지원해 줬어요. 최경주 선수가 LPG는 그렇게 잘하지만 PGA에서 네. 10등 안에만 들어오면은 10억 주겠다. 해가지고 또 줬어요. 20억을. 지원을 하고 간섭 안 하니까 잘 되잖아요. 네. 그 윤석열은 간섭을 하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원도 안 하고 지원도 박지원 우리 의원님도 집에 가라고 하고. 아니 보세요. 그렇죠. 코스피 예. 2,900. 2,900선 넘었고 지금 3,000 때릴 것 같아. 그래요. 오늘 지금 코스피 장이 이제 개장이 됐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등락을 계속 하는 게 그렇죠. 좀 숨고르기 하겠죠. 주식 시장인데 오늘 또 오르고 있습니다. 2,916.43. 야, 이거 뭐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예. 주식 시장에서 장난하는 사람은 패가 망신한다. 맞아요. 그런 짓 하지 마라. 어제 거래소 제가 갔어요.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김건희 모녀는 네. 떨고 있을까? 주식을 팔까 살까? 그것이 알고 싶다. 진짜 이거 궁금하다. 김건희 전화 모녀가 한번 주식 해보세요. 시장에서 지금 지금 불장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이럴 때 김건희 모녀는 떨고 있을까? 또 사고 있을까? 팔고 있을까? 궁금하다. 7초 만에 통정 매매를 하는데 그 장난하다가는 안 되는데 아하. 난 그게 더 걱정이에요. 그래요. 주식시장 이렇게 화랑 7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는데. 아무튼 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일주일간 우리 국민들이 생기가 돌아요. 맞아요. 살맛이 나는 거야. 꽃이 폈습니다 지금. 그런데 뉴스 볼만도 나고. 제가 또 제 고향 자랑하는데 네네. 해남안도 진도예요. 관광객들이 많이 오세요. 정말요? 네. 그것도 신기하네요.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러 오고 돈 쓰는 거예요. 예. 왜 박지원 의원 지역구라고 해서 또 많이 찾아가시나? 그러니까 해남안도 진도 오면은 박지원도 보고 좋은 음식도 있고 경치도 좋고 제가 사진은 무료로 찍어줍니다. 무료로. 제가 그게 진짜 메리트가 있네요. 그렇죠. 제가 악수하면은 3만 원 받고 사진 찍으면 5만 원. 그 선거 때 막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런데 해남안도 진도 온 관광객들은 다 무료. 신나는 거예요. 많이들 가시겠습니다. 예. 네. 우리 반재님도 3년간 안 보던 뉴스를 봅니다.
요즘은 댓글 주시네요. 유튜브를 잘 안 보고 예. 뉴스를 본대요.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유튜브도 보셔야 되는데. 그래도 오마이TV 보셔야죠. 예. 오마이TV는 보잖아요. 봐야죠. 예. 저도 예. 오늘 네. 방송을 4개 합니다. 아우. 4곳에 출연하고 예. 내일 금요일 날은 해남에서 음. 한 곳에 전화 인터뷰하고 다음 주일부터는 하루에 하나. 그래서 예. 제가 지난 3년간 1740번을 출연했는데 제가 이제 안 나오겠다 했더니 난리 났죠. 방송계에서 난리래요. 어떻게 박지원의 네. 입을 또 찾느냐. 그래서 오마이TV도 제가 매일 나오겠다 방송할 때 했잖아요. 네, 네, 네. 다른 데서 항의가 많아요. 그러니까 2주에 오마이TV만 2주에 한 번 나오고 다른 TV는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으로. 또 오마이TV를 또 생각해 주셔가지고. 그러나 무슨 뭐 또 여기는 전화 연결. 전화 연결은 연결. 수시로 하잖아요. 그때 하세요. 자 전화는 바로바로 또 전화 드리면은 바로 또 받으세요. 저는 전화 잘 받기로 유명한 예. 사람이에요. 기대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1740번 하루에 3개 내지 7개를 지난 3년간 했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네. 그 출연료 다 받아서 뭐 했냐. 근데 그때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많이 주더니 국회의원들은 안 주잖아요. 맞아요. 또 조금 주고 다 썼다. 아무튼 요즘은 신나는 그냥 거예요. 뭐 웃음꽃이 핍니다. 이제 신나는 기분이 좋고.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식당을 그러니까, 가더라도 사람들이 많은 그렇죠. 것 같고. 오마이TV 청취자 예. 여러분, 집에서 식사하지 마시고요. 네. 동네 식당에 가서 식사하고 소주도 한 잔씩 드시고 이렇게 좀 소비를 진작하고 그래야 또 돈이 주말에 들고. 가족들하고 네. 놀러 다니세요. 특히 해남한도 진도로 오세요. 해남한도 진도. 거기 많이 가실 것 같아요. 좀 많이 가실 것 같고. 그러니까 일주일을 돌이켜 보면 지금 딱 이제 일주일 지나서 이제 2주째 이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어느 부분에서 제일 많이 좀 체감을 하세요, 의원님께서는? 딱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만나는 분마다 신나 있는 거. 그거.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윤석열 있어요. 때는 진짜 너무 불안하고 답답하고 예. 분노하고 막 그랬는데. 잠을 못 잤다. 맞아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발 뻗고 잤다. 이제 좀 뭐가 될 것 같다. 네. 희망. 그렇죠. 그 희망이 분노와 네. 분노는 투표로 나타냈고 그렇죠. 희망은 요즘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혁, 네. 특히 일부에서 3대 특검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한꺼번에 하냐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 민주당에서 좀 설명을 했어야 돼요. 설명 좀 해주세요, 의원님. 왜냐하면은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 네. 속전속결하자, 환부만 도려내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검사, 수사관 인원을 많이 줘가지고 빨리 끝내자. 그렇죠. 했는데 일부에서는 검사들, 수사관들 다 뽑아가면은 마비되지 않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네. 김영삼 정부 때 자고 나면 별 4자리도 장관도 막 구속되니까 국민들이 박수 보냈단 말이에요. 여기에 YS가 도취된 거예요. 그래서 90% 이상 지지를 받았다니까요. 당시 기록을 대단했죠. 보면. 예. 그러다가 경제를 등한시해가지고 IMF 외환 위기를 맞고 네. 실패한 정부로 낙인 찍혔는데 다행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3대 특검이나 2차 양명주는 맡기고 나는 네. 대통령 나는 외교 민생 경제를 직접 챙기겠다. 분업이 잘 되는 거예요. 이걸 꼭 하셔야 돼요. 그렇네요. 그리고 3대 특검이나 2차 양명주 국정조사건 수사건 네. 범위를 확대할 게 아니라 신속하게 해서 환부를 확 제거해버리는 그런 외과적 수술이 필요하다. 네. 그걸 제 경험에 의거해서 자꾸 정부한테
설명해주고 네. 그리고 국민과 함께 가는 이재명 정부가 돼야 되니까 그러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잘 설명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잘 설명하고 3대 특검 지금 뭐 아마 다음 주에는 특검 임명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민주당에서는 또 민주당, 법사위에서 예. 또 후보 추천 받고 해가지고 오늘 논의하고 있는 걸 아침에 알고 있습니다. 일부 실명들이 거론됐던데 네네. 저는 잘 몰라요. 어. 제발 기자들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그러고 제가 좀 안다고 해서 기자들한테 막 얘기 또 얘기할 수도 없고. 얘기할 그런 군번은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는 특검 추천 이런 얘기 나오니까 뭐 이문정 검사 얘기도 하고 김경호 변호사 얘기도 하고 그만큼 수사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정의로운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렇죠. 네. 이번에 나는 제일 웃기는 게 한덕수 전 대행이 네. 정치보복이다. 아. 자기가 내란에 관련돼 있으니까 조사받는 거지 안 돼 있으면 받겠어요? CCTV에도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 이거. 아니 그리고 한덕수 네. 전 대행은 정치보복 대상감이 아니에요. 수사감이지. 수사감이지. 그래서 정치보복도 아니고. 그러한 일은 예.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보복 안 한다 예. 해가지고 오늘날 또 비난받잖아요. 왜? 전두환, 그렇죠. 노태우 왜 두 대통령을 사면 복권해 줬냐? 두고두고 많은 분들이 비판하시죠. 그렇지만은 예. 정치보복 안 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안 하겠다. 아하. 안 합니다.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걸 내란 종식 또 내란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따져보자는 것을 그렇죠.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데 그건 이거는 아니고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죠. 아니 김건희 뭐냐 주가 조작 예. 양평 그게 무슨 예. 통일교 지금 통일교요. 어제 저녁 JTBC도 보도됐는데 네. 저도 엄청난 정보를 제보 받아가지고 지금 추적 중이에요. 아 그러세요? 추적하고 있다. 그렇죠. 국회 열리면은 네. 빵 터뜨리겠습니다. 여기서 터트리셔도 되는데. 아니요. 아직은 더 조사 중이다. 네. 더 조사 중이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건진 법사와 또 김건희 주고받은 문자도 나오고 있고 다 나와요. 그다음에 뭐 이제 뭐 다이아몬드 목걸이부터 명품백 의혹 뭐 계속 줄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학자 총재가 네. 만난 것 음. 거기에서 정치 자금이 어떻게 제공됐다는 것 이걸 저한테 들어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한학재 총재가 라스베가스에서 도박한 것 네. 원정 도박 의혹. 이런 것들이 지금 이미 보도되면서 네. 저한테도 들어와 있는데 저한테 걸리면 딱 걸리는 거지 뭐. 그래요. 아 이거 오마이 TV에 오셔가지고 좀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매주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아,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예. 해남 황산교회 시등교회 황산면 시등교회 목사님이 입술 조심하라 하더라니까요. 그날 딱 예. 내가 교회에 왔으니까 맞춤형 설교를 하시는 것 아닌가. 아 입술 조심하라. 그런데 제가 예. 이렇게 방송 이런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나는 지금까지 제일 잘하신 것은 네. 취임 선서하시고 아래로 클릭해가지고 뭐 중도 보수다 우클릭한다 난리였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아래로도 클릭해서 약자 소외계층도 보듬어야 한다 그러는데 그렇죠. 국회 청소부들 만나서 이렇게 하고 비빔밥 오찬하면서 야당 국회의장과 대표들. 야당 대표한테 협치하자. 그 다음에 이제 정례화하자. 이건 잘한 거예요. 정치가 살아야 경제가 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인사도 잘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주 엑스판인 국민의힘
의원총회 같은 것, 네. 의원총회도 못 하잖아요. 이런 것을 제가 또 얘기를 하면 화합과 통합의 협치. 협치의 분위기. 그래서 제가 안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자제를 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일주일을 보면서 민생 경제도 그렇고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대한민국이 돌아왔다. 대한민국 이제 진짜 대한민국이다. 살만 난다. 뉴스 불만 난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신데 지금 어제 대북 확성 방송 이거 중지하겠다, 중단하겠다라고 했고 중단이 됐고 또 오늘 보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 쪽 반응이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을 만났던 것처럼 그걸 또 원하고 있다. 또 친서를 전달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 북한과의 관계가 좀 풀려가는 것 같아요. 느낌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대결을 할 때 이제 바이든이 이겼지 않습니까? 네. 이때 조셉 윤 지금 대사가 본래 민주당이에요. 바이든 캠프에 있었는데 제가 국정원장 할 때 저한테 왔다니까요. 네. 둘이 하도 가까우니까 형님 바이든이 이기는 걸 김정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발을 하지 않는 것은 트럼프 체면을 위해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북한에 도발하지 말라. 네. 바이든이 되니까 또 취임할 때까지 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십시오. 하겠다. 그 대신 만약 바이든이 되면은 하노이는 버리고 네. 싱가포르 회담의 합의 정신부터 대화를 해나가겠다. 이걸 발표를 해라. 그거 다 그렇게 발표했어요. 네. 바이든이 됐잖아요. 그런데 안 해버렸단 말이에요. 전략적인 즉 오바마 대통령 부통령을 했기 때문에 그 대북 정책으로 갔는데 퇴보를 한 부분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간단합니다. 저분은 목표가 노벨 평화상이에요. 제가 일기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래서 미 CIA에서 저한테 와가지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도 제 페이스북도 다 실명으로 보고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종전이건 휴전이건 네. 푸틴과 가장 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진 분 아니에요. 거기다가 대북 북미 관계를 개선하면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전만 있으면은 따놓은 당상이 노벨 평화상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움직임은 반드시 있고 최소한 저는 스웨덴에서 네. 북미 간의 접촉이 있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에이펙 10월 초 10월에 경주에서 경주에 오시는데 저는 어쩐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도 방문하고 평양도 방문할 수 있다. 10월에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엔을 통해서 편지를 서신을 전달하니까 거부했다. 네네네. 하는 게 있지만은 여러 라인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되고 있다. 우리만 모르고 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전단도 하지 마라. 네, 방송. 이것은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은 헌법대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된다. 네. 접경 주민들이 얼마나 접경적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했는데 대북 확성기 딱 중단시키는 거 보고 진짜 잘하셨다. 역시 이재명 대통령 다릅다. 그런데 제가 페이스북에도 썼습니다마는 대북 확성기 문제는요. 네.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할 때 예. 김정일 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 아버지 아니에요? 대통령 우리가 묵고 있는 백화원 초대석으로 아침에 왔어요. 와서 대통령님, 제가 오늘 새벽 국방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대북 확성기를 전부 스탑시켰습니다. 우리한테 요구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됐는데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제기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진전이 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 순간을 잘 잡아서 우선 김정은 트럼프 대화가 되고 남북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경주 에이펙 때 트럼프의 행보를 잘 보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미국 대통령이 네. 평양을 방문하는 데는 북한한테 캐파시티 네. 용량이 안 돼요.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 전용기가 얼마나 큰 비행기입니까? 이게 몇 대가 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평양의 순환 비행장은 그걸 수용할 수 없어요. 예. 그런다고 미 합중국 대통령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 저는 한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계시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네. 자유의 집에서 김정은이 탈북해서 회담을 하듯 예.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월북해서 개성 팝론가게나 또는 개성 호텔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10월에 트럼프 김정은 만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 그러니까 노벨 평화상이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가장 또 받고 싶어하는 그렇죠. 상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또 놓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마지막 대통령 또 임기니까. 네. 10월 경주에서 있는 에이펙 이것도 네. 놓치지 않을 거다. 그러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또 평화가 다시 한번 물결처럼 흐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겠네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6월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예. 4개월 뒤인데 예. 10월에 급속도로 진전될 거예요. 급속도로. 그리고 우리가 예. 대북 전단 북한에서는 안 보내고 있죠. 지금 우리도 그렇죠. 안 하고 확성기 다 끌 거예요. 상응한 조치를 김정은 위원장도 하도록 박지원이 촉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합참에서도 오늘 북한 대남 소음 방송 청취 지역이 없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자, 합참에서도 이제 확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제 남북 간의 대화 국면, 또 남북 간의 긴장 관계가 완화가 되면서 또 미국과의 관계까지 풀려나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이것도 윤석열 정부랑 순서가 예. 북미 간의 먼저 완화가 되면서 윤석열 정부 같으면 못하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탁 잡았다. 그래서 선제적 조치로 병행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니까 이재명 그렇죠. 정부 국민주권 정부니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면 야 이거 꿈도 못 꾸죠. 꿈도 못 꾸죠. 꿈도 못 꾼다. 그래요. 이 남북 관계도 풀려가고 있고 또 외교적으로도 보면은 이번에 G7 정상회의 초청을 받아서 우리가 또 갑니다. 윤석열 때는 일본에서 할 때 초청 받았고 나머지는 그냥 패싱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그렇죠. 예. 외교적으로도 그런데 고립됐던 모습 보였었는데 사실은. 오늘 예. 방송 아침 뉴스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갔었죠. 나토 예. 회의에 참석할지 말지. 참석할지 말지 이걸 망설인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어떻게 봅니까? 꼭 가셔야 된다. 가셔야 된다. 네. 지금 우리가 가면은 네. 세계 정상들이
군사 쿠데타를 국민의 힘으로 음. 대한민국 국회의 힘으로 막아냈고 네. 그 6개월 사이에 청안 방안 쓰고 평화적으로 집권을 한 이재명 리더십에 대해서 네. 엄청난 평가를 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좋은 평가를 할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각국 다자벽이잖아요. 각국 원수들을 만나가지고 네. 한국이 필요한 협력을 해달라.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거고 특히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파병하고 있는데 네. 만약 종전되면은 우크라이나 복구 건설 경기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진출을 위해서도 반드시 가셔서 한번 꿀림없이 해봐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걸 또 의견 또 이제 수집하고 수렴하고 있을 테니까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자, 근데 이 청와대로 이제 들어가는 거는 정해졌고 예비비까지 확보가 됐는데 윤건영 의원이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 지하 벙커 청와대에 있던 그걸 다 뜯어서 용산으로 갔기 때문에 이걸 또 다시 또 복구하기가 또 시간이 또 오래 걸릴 것이다. 오래 걸리고 예, 그건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걸 뜯어서 간다? 뜯어가고 갖다 맞추는 게 더 그게 힘들죠. 다시 또 새로 할 수밖에 없을 것 진짜. 같기도 하고. crazy. 크레이지, 크레이지. 아, 예, 영어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상 초월의 일들이 그동안 벌어졌던 거예요. 나는 옛날에 예. 쿠쿠스 네스트 원 플로 오버 더 쿠쿠스 네스트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그 영화가 생각나는데 네, 정신병 네, 네. 그 배경으로. 한번 그분들 정신 감정을 받아봐야 된다니까. 제가 방송에서도 청와대의 지하 벙커는 견고하다. 맞아요. 그런 말씀. 그러면 국방부에도 같은 시설이 있지만 다르거든요. 아, 그럼요. 다르죠. 청와대 거랑. 그걸 뜯어갔다. 다시 오면은 그 맞춰지나요? 다시. 아 참나. 참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다 이제 복구를 하면서 뭐 돈도 돈이지만 시간도 그렇고 과연 우리 컨트롤 타워 청와대에 또 다시 다 만들고 해야 되는데 이런 일까지 우리가 해야 된다니 너무나 충격적이고 부담이 크죠. 부담 예 크고 그리고 관저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과 전현직 지도부가 와서 만나는 그 현장을 보니까 개수영장 의혹도 있는 그런 뭐 수영장 같은 수조, 모습 예. 뭐 그것도 지금 발견이 돼가지고 이게 개수영장이 맞냐 아니면 정말 무속용이냐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 아직까지 불거져 있습니다. 의원님 놀라셨죠? 관저 보시고 깜짝 놀랐죠. 뭐. 외교부 장관 공간 가보신 적 있으시죠? 이거 전에 아, 그렇죠. 가기 전에 많이 갔죠. 그때는 없었던 거 아닙니까? 없었죠. 물을 담아놓고 왜 그럴까요? 막 그냥 아 말문이 막히는 어처구니가 없죠. 어처구니가. 별의별 걸 다 지금 해놓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것들 이렇게 송두리째 임기가 5년인데 예 500년 2조 사직을 해먹을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세월은 갑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장기 독재를 꿈꿨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의혹들도 계속 남아 있으니까 요즘 예 재판 진행되는 걸 보면은 진짜 네. 어쩌면 저런 대통령이 있었나?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까 계속해서 사실은 윤석열 정권 때부터 말씀하셨잖아요. 윤석열 부부 큰 집 간다. 큰 집 가기 전에 이제 선거 투표하면서 기념사진 찍었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제가 1740번을 예. 윤석열 보내기 이재명 띄우기 예. 정권 교체했는데 이제 그만해야죠. 이제 본래 우리나라 네. 관습이 좀 솔직하게 표현하면은 저속하게 표현하면 아, 예. 죽은 사람하고 망한 사람한테는 잘해준다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한테 좀
동정을 베풀어지는데 네. 아무리 하려고 해도 윤건희한테는 안 돼. 맞아요. 참 야, 얼마나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시겠습니까? 하지만 또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 좀 말을 좀 아끼고 계신데 아까 댓글 보니까 이런 우려도 있어요. 이제 김용현 등등 이제 풀려날 때가 됐다. 예? 6개월 넘으면. 이 걱정돼 가지고 민주당이 대책 세워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글쎄요, 그게 이제 검찰이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있으면 또 추가로 기소해서 연장할 수가 있는데 해주는데 조용해요? 모르겠어요. 제가 대북 송금 특검으로 구속됐을 때는 재판이 6개월 넘으니까 추가 기소해서 또 구속영장 발부했는데 지금 검찰 체인지가 안 됐잖아요. 네. 이 검찰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요, 국무회의에서 네. 이준석 방통위원장, 이진숙, 이진숙 빵 좋아하시는 분, 방통위원장이 빵 아주 잘 좋아해요. 성심당 빵을 특히 좋아하는데. 그러면 해남 와서 해남 고구마 빵도 사야지. 아니 어제 네. 뭐 대전 MBC 사장 할 때였으니까 거기 뭐 아니, 지역에 빵을 먹고 생각해보세요. 뭐 그랬겠죠. 예.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해라. 네. 무슨 낚아죽으로 그런 얘기를 하죠? 네. 무슨 낚아죽으로. 근데 오랜만에 이런 들어보- 소리 하기 네. 싫으니까. 네, 표현이 오랜만에 들어온 표현입니다, 의원님. 예. 야, 참.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국무위원으로 또 아니면은 국무위원 그 국무회의 옵저보로 나와 있고 검찰도 그대로고 아직 갈 길이 멀긴 해요. 일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김용현 등의 뭐 이런 사람들 이제 풀려나게 되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시고 걱정하죠. 검찰 뭐 하냐 이런 얘기 또 민주당을 향해서도 이거 대책 좀 세워주세요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고 또 이 검찰이 왜 이렇게 가만히 있느냐라는 그런 답답한 마음도 있고 내란 세력, 내란 우두머리가 지금 풀려나 있으니까 또 우리 나와 있어야 되는가? 경찰에 지금 뭐 수사하는데 네. 협조 안 하면 경찰에서 구속영장 청구해야죠. 격리시켜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전환길인가 그 양반 시켜서 네. 윤석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내 뒤에는 트럼프도 있고 이시바도 있고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다. 이게 무슨 공갈이에요? 다. 트럼프 대통령 포린 팔리시 네. 보도에 의하면은 윤석열 군사 구태타한 반민주적 행사 당신하고는 상대 안 한다. 그럼요. 손절하고 실용적인 이재명 후보와 해나가겠다. 음흠.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 미국이 네. 군사 구태타를 지원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뭐 그냥 극우 선동하기 위한 뭐 자기 극우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계속 얘기를 쏟아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계속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좀 답답하다. 쥐기현 판사도 뭐 하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는 계속 나왔지만은 검찰, 경찰 특히 이제 경찰에서는 이 비하폰 관련 삭제 지시 이걸로 이제 나와라는데 계속 불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찰의 소환 통보를 김관희도 안 나오고 윤석열도 뭐 안 나오고 특검한다는데 그건 아니에요. 네. 특검이 발족할 때까지 검찰과 경찰은 더 강한 수사를 그럼요.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료를 네. 특검으로 다 넘겨주는 거예요. 끝까지 열심히 해야 되고 지금 이제 3차 출석 통보 이거 뭐 이제 불응하게 되면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그렇죠. 이 체포 영장 발부 받아서 체포를 또 해야 되는 것이고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될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특검 7월에는 본격 가동이 되겠지만 이거 그냥 두고 보고 벌써 뭐 20여일 정도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경찰이 예. 잘하는 거예요. 경찰이 오히려 더 잘하고 있다. 이번에 민주당의 검찰 개혁 네. 법안 어제 이렇게 보니까 검찰청은 아예 없애는 거예요. 수사처는 행안부 장관 네. 직속으로 즉 경찰이 하는데
일부 검사나 수사관들은 좋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검찰은 기소청으로 네. 수사청에서 한 수사를 가지고 기소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수처는 강화한다. 네. 이런 게 나왔는데 그만큼 경찰을 국민들은 현 정부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해라 이거죠. 제대로 해라. 네. 이럴 때 제대로 해라. 예, 속전속결. 그렇죠. 예. 반제님도 내란 세력 척결 신속하게 하셔야 되고, 뭐 직위원 판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바로 잡는 것도 필요하고, 내란 종식 이거 우리가 두고 볼 수 없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직위원 판사 예? 얘기는 저는 못 한다니까요. 예. 제가 재판 받고 있다니까. 알겠습니다. 그 아직 재판 중입니까? 아직도 재판 출국 금지되고. 윤석열 정권 초기부터. 우원식 국회의장이요. 예. 한미 의원 연맹을 만들어 가지고 저보다 초대 회장을 하래요. 예. 그러나 미국을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출국하셔야 되는데 아직도 출국 금지돼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그 말을 못 하고 아이고 제가 안 하겠습니다. 해서 아마 아이고 참. 정동영 의원. 예. 그런데 뭐 저는 저지만은 또 같이 재판 받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얘기하면 안 윤석열 되죠. 정권의 이른바 이뭐 폐악질이라고 표현할까요?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네요. 이거 보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것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 제가 듣기로는 저는 요즘 분리 신청을 해가지고 안 나가는데 예. 상당한 증인이 나와서 조작 지시를 했다. 김태호 네. 1차장이 했다. 이런 진술이 나왔대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은 잘 될 거고 그것도 이제 따져야 돼요. 그리고 저만 하더라도 예. 감사원에서 고발할 때는 원장인 박지원이 삭제 지시를 했다. 근데 최종 감사원 수사 조사 결과에는 네. 삭제 지시했다는 것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왜 기소하냐고요? 그게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이것도 지금 생각 못했던 부분인데 지금 댓글로도 멜로님이 아이구라는 댓글 달아주고 계시고 우리 콜로리님도 헐 깜짝 놀라십니다. 자 이것도 어쨌든 근데 뭐 재판이 잘 되고 있다라는 거니까 그건 모르죠. 재판장이 재판장이 어떻게 결정될지 갈 길이 멉니다. 갈 길이 멀고 그럼요.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지금 내일입니다. 오늘 권리당원 투표가 있고 오늘 내일 있고 내일 새로운 원내대표도 취임을 하고 새로운 원내지도가 꾸려지게 될 텐데 어떻습니까? 판세가 좀 어떻습니까, 의원님? 어려운 질문. 저는 네. 우선 기호순으로 김병기 후보는 우리 국정원 후배입니다. 네. 그래서 나는 여러 사람 중에서 김병기 의원을 국정원장으로 네. 한번 보내보자 하는 추천도 했는데 본인이 의원직 사퇴하고 가지 않겠다. 나는 국회에 있겠다라고 했는데 느닷없이 네. 부인과 기조실장. 전 기조실장과 전화한 게 있는데 이건 제가 감찰 결과를 보았으니까 그런데 국정원은 회계 문제나 인사 문제를 얘기하면은 네. 국정원법 위반으로 잡아가요. 그런데 이제 잡아간다는 게 조사를 받는다는 건데 그 대마 네. 신체 이상 이건 감찰에서도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어요. 그런데 왜 지금 나오냐? 이상하네요. 이건 예. 국정원 현 내부에서 김병기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고 위상이 강화되는 것을 떨고 있는 사람이
이걸 흘러냈지 않는가 국정원에서 떨고 있는 사람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를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예, 이렇게 보고 어. 사실 그 제가 원내대표 할 때 법사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초선 원정 똑똑한 네. 서영교, 박범계 네. 이런 분들을 법사위를 옛날에는 안 올라겠어요. 그러니까 설득해서 데려왔죠. 네. 그래서 아주 성공적으로 훌륭한 국회의원이 된 게 이제 서영교. 네. 사랑을 따르자니 스승이 울고 스승을 따르자니 사랑이 웁니다. 그래서 말은 못해요. 어려운 결정. 어렵다. 그런데 예. 이제 대의원 20%가 있기 때문에 그게 국회의원 34명의 영향력이 행사된다고요. 의외로 해남한도 진도나 광주, 전남 저를 아는 권리당원들이 네. 전화가 와요. 누구 찍어야 됩니까?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아 참 참 어렵다. 어려워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저도 이제 두 후보를 연달아서 월요일, 수요일 한 분씩 인터뷰를 해봤지만은 다 뭐 같은 말씀을 하세요. 내란 종식 민생 회복 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두 분 다 탁월했기 때문에. 예. 탁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참 권리당원 여러분들도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더라고. 결국 국민이 합니다. 예. 결국 당원들이 또 어떤 결정하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김병기 의원 뭐 이른바 이제 채용 청탁 의혹 보도 이 이후에 여러 가지 뭐 얘기도 나왔지만은 의원님이 보실 때는 이거 국정원에서 진짜 떨고 있는 사람들 김병기 원내대표 되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흘려서 이런 걸 또 만든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봐요.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대만아 네. 신체 이상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국정원의 감찰에 의거해서 밝혀졌어요. 그렇네요. 이 부분들은 이 우리 부분들은 밝혀져야 된다. 박산훈 의원이 네. 요즘 스타 아니에요? 그렇죠. 아 잘하고 있는데 아하. 그분이 국정원의 특보 기조실장 1차장을 하신 분이에요. 네. 그분도 아니라고 딱. 그런데 이 감찰한 것은 기조실장 산하이기 때문에 네. 사실이죠. 저 저도 그렇게 보고받았고. 네. 자, 이 부분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뭐 원내대표 선거 뭐 과열되는 양상 뭐 이런 상황으로 간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이것도 과열되지 가고 있다. 않던데요?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어떻습니까? 조용하게 잘 진행되고 조용하게 잘 있어요.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또 김병기 의원을 향해서 기자들 가서 뭐 물어보기도 하고 뭐 그런 일도 있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왜 또 이런 보도가 나오게 되고 이런 게 또 불거졌게 됐느냐 이것도 참 궁금한 부분이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내일 결과 나오니까 결과 보고 또 김병기 의원이 계속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겠다고 하니까요. 대응 과정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기자단 그러니까 브리핑룸에 질문하는 기자들의 얼굴도 카메라를 보여준다. 생방송을 통해서 누가 어떤 질문하는지 보여주고 국민들이 알 수 있게 보여주고 또 답변도 다 생중계로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백악관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죠. 기자들도 네. 자기가 기자 자기의 모든 것을 또 자기가 소속된 언론사의 명예를 걸고 질문하는 거니까 나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좋다. 네. 그러니까 뭐 일부 언론에서는 뭐 강성 뭐 지지층이 또 뭐 문자 폭탄 보내고 뭐 그러니까 이른바 신상을 또 털고 뭐 이러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문자 폭탄 많이 받아요. 전화 폭탄도. 그런데 그게 두려워서 못할 이유가 어디 있냐고요. 제가 문자 폭탄 최근에 받은 것은 취임식 날 네. 대법관 증언 문제를 왜 오늘 하냐. 그래가지고 대통령께서 지시해서 안 했어요. 네. 그런데 나보다 반대했다고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다 밝혀지잖아요. 그렇네요.
자기 책임하에 사는 거지 뭐. 자기 책임 예. 당당하게 그러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을 그렇죠. 대표해서 국민 알 권리를 위해서 기자들이 질문하는 거기 때문에 뭐 당당하게 떳떳하게 질문하면 된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또 해보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 상황도 잠깐 그래도 짚어볼까요? 거긴 거기는 제가 얘기하면은 또 입술이 입술이 네. 또 뭐 큰 파장을 또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 아까 이제 외교 얘기, 남북 관계 얘기, 또 경제 얘기까지 다 달라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효능감 일주일 돼도 다 느끼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 기왕 나왔으니까 권성동 권성동 원내대표 그 알량한 네. 원내대표 며칠 더 지키려고 말이죠. 뭐 대통령도 전과자고 총리도 전과자다. 이명박은 MB 생각나네요. 이명박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실 MB계라고 그렇죠. 불렸죠, 사실은. 그러니까 네, 이런 말씀 하셔도 됩니다,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나를 네, 이재명 대표가 잘 썼으면 좋겠어요. 나를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네, 부대변인으로 발령을 내든지 청와대 부대변인. 당 대표가 예, 민주당 수석 부대변인으로 임명을 하면은 제일 잘한다니까요. 하나하나 탁탁탁. 하나하나 제일 잘 아니 대변인 역할 제일 잘. 딱 나오잖아요. MB는 네, 당신 키워준 그 알량을 원내대표 하려고 그러는데 네. 당신 키워준 MB는 MB는 그 한마디에 싹 다 끝나네요. 그렇잖아요. 또 다 기잖아요. 네, 이분들은 민주화를 위해서 또 우리 당신들은 돈 약자들 먹으려고. 위해서. 그렇지 않냐? 그렇네요. 확연히 비교가 되고 구별이 되는데. 그리고 국민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한참 못 차렸지 뭐 그거야. 김문수 전 후보도 이제 당권 도전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당권 도전하죠, 당연히. 해요. 하면 유리할 것 같아요. 김문수 대 한동훈 하면은 한동훈 안 돼. 한동훈 안 돼요. 한동훈. 그런데 그게 국민의힘은 아직도 네. 내란 세력 윤석열이 당원 1호를 하니까요. 그걸 정리를 못하면은 아직까지. 결국 국민이 네. 심판한다. 심판한다. 이승만 독재의 자유당, 네. 박정희 유신의 공화당, 전두환 민정당 이런 걸 봐라. 박근혜 네. 이런 걸 보면은 우리 국민과 역사가 위대한 거예요. 절대.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 하와이 가서 네. 아마 특검하면 끝나면은 민주당이 해산. 국민이 당이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국민이 역사가 했잖아요. 그래요. 국민의힘 뭐 사실 뭐 이제 정당 해상이 될 거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결국에는 어떻게 그 당으로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고 지금도 같이 가고 있어요. 이게 이 정리는 한동훈 네. 전 대표의 말씀이 옳은 거예요. 김영태 비대위원장 말씀이 옳은 거예요. 네. 그 목소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친윤 이른바 윤석열과 지금도 함께했던 친윤이 더 사람들이 막강하잖아요. 계속 당권을 가지려고 그렇죠.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국민들이 아마 평가하고 심판을 할 거다 아마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다음 국회에서 네. 보지 못할 거예요. 보지 못할 거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MB는 뭐 그 말도 그렇고 지금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제 매섭게 지적하신 모습
이런 걸 보면은 부대변인으로라도 청와대 가셔가지고 내가 부대변인 정도 해야지. 아니 지금 국민 추천 제도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11,000명 넘게 추천을 한 사람들이 있고 법무장관이 제 1순위 추천 많은 사람이 법무장관 추천했다라고 하는데 박지원 의원 이름도 있을까 좀 궁금하네요. 국민 여러분, 저 좀 추천해 주세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 나이에 아하, 제가 무엇을 하겠다. 맞아요. 아니 뭐 저희가 뭐 이러면은 네. 후배들한테도 그렇고 추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국민 여러분 상기하십시오. 네.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해남이었어. 지금은 이재명. 지금은 다음은 이재명. 박지원. 그러니까 네. 차기 대통령 후보 때 저를 지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께서 다음은 박지원 이 말씀을 떠올리고 계실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뭐 네. 문금주 의원도 다음은 자기라 하고 김원희 의원도 다음은 자기라. 자기라고 하고. 그러니까 저는 다다음 해야죠. 다다음으로 또 알겠습니다. 자, 지금 홍준표, 뭐 이준석 두 사람이 신당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이제 여의도 정치권에서 좀 돌고 있던데, 뭐 이준석 의원은 그거 아니다, 구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당장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은 네. 보수가 재편되면서 언젠가는 함께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언젠가는 함께한다. 국민의힘이 지금 사실상 쪼그라들거나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라지죠. 개편해야죠. 개편을 하면서 사라진다. 그것이 역사고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준석, 홍준표 뭐 그쪽 진영에서 뭔가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 그럼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예측해서 네, 틀린 게 있어요. 이준석 분당한다. 신당 창당한다 했잖아요. 했죠. 이준석 절대 단일화 안 한다. 안 했죠. 안 했죠. 네. 그래요. 이제 홍준표, 이준석이 또 합친다. 언젠가는 합친다. 알겠습니다. 이 정치 구단께서도 말씀하시니까 신뢰감이 팍팍 올라오고 있는데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재명 대통령 시대 일주일에 맞아서 뉴스 볼만 난다 이 말씀부터 시작해서 쭉 달려와 봤습니다. 신나는 네, 시대가 왔다. 신나는 시대가 왔다. 신나는 시대가 왔다. 즐겨야 됩니다. 즐겨야 되고 신나요. 신난다. 네, 가시기 전에 저희 시청자분들께 신나는 말씀 한 말씀 주시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네, 기대하십시오. 자 보세요. 증권 조작 얼마나 비일비재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증권 시장 장난하면은 패가 망신한다. 코스피가 올라가잖아요. 이런 세상을 이재명은 만든다. 그래서 기대하시고 제발 1년만은 한임은 기간 줘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시간을 주세요. 언론도 좀 속된 말로 조지지 말고 좀 봐주세요. 야당도 협력해 주세요. 이것이 대한민국을 진짜 살리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도 입술 조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